KF-21 전투기 엔진 게임 체인저 평가. 한국형 전투기 KF-21 1호 기 지상활주. 이륙 카운트 다운. KF-21 보라매가 처음으로 음속을 돌파했습니다. 국산 전투기 개발 역사로는 23년 만에 이룬 쾌거입니다. 4.5세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입니다. 지난 17일 남해 상공 12,000m까지 올랐습니다. 곧 마하 1.0, 시속 1224km에 도달하더니 이내 마하 1.05, 시속 1285km까지 속도를 높였습니다. 마크 101.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KF-21이 처음으로 음속을 돌파했습니다. 56분간의 비행에서 음속 돌파 3번을 시도해 모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7월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이후 반년 만입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이 음속 돌파 시의 충격파와 공기저항 등을 견딜 수 있는 구조적 안정성을 보유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초음속 구간에서의 비행 안정성을 추가로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독자 기술로 개발한 국산 항공기가 음속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산 전투기 개발 역사 23년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노지만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 초음속 비행을 통해 KF-21이 구조적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전투기의 첫 음속 돌파 성공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4.5세대 전투기 KF-21은 최고 속도 마하 1.8, 시속 2200km를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오는 2026년까지 2200여 회 시험 비행을 통과하면 실전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 이어 세계에서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2. 결국 추락까지 청문회 요청 쇄도하는 공군 근황. KF-21 어떻게 되나? 지난달 20일 저녁, 공군 19 전투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 1기가 초계 임무 도중 엔진 이상으로 양평군 일대에 추락했다. 다행히 조종사가 비상 탈출에 성공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우리 군 주력 전투기인 KF-16은 비상전력 대기를 제외한 모든 전투기의 비행이 중지되었다. 1997년 이후 KF-16 계열 전투기가 추락한 것은 이번이 8번째로 공군은 항공기안전조사위원회를 꾸려 기체 결함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그리고 KBS위 단독 보도에 따르면 KF-16 전투기 사고 여파로 2022년 후반기 소링이글 훈련이 결국 취소된 것으로 전해진다. KF-16 대거 참가하는 소링이글 점검 이후 일정 앞당겨 실시할 듯. 군 소식통에 따르면 공군은 12월 중 소링이글 훈련 진행 여부에 대해 논의했고 결국 취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소링이글은 공군 전력 중 KF-16 기종이 가장 많이 참가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해를 넘겨 진행하는 게 더 맞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소링이글은 전 후반기 각 1회씩 실시하는 단독 공중 종합 훈련으로 적국의 대량 공중 기습 침투 등 실전적인 훈련 시나리오를 적용하며 연공방위 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F-15K와 KF-16 등 주력 전투기도 어느덧 도입 20년이 지나 성능 개량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은 어떤 근황을 보이고 있을까? AESA 레이더 핵심 부품 개발 성공. KF-21 함재기 모델 여부도 판가름. 지난 8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국방반도체 융합연구단이 지라갈륨 반도체 송수신 단일 집적회로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KF-21에 탑재할 고성능 AESA 레이더와 고해상도 영상 레이더의 핵심 부품으로 AESA 레이더 기술의 전면 국산화에 일조하게 된다. 다만 이번 개발은 시작품 단계에 그치기 때문에 고도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KF-21의 함재기 모델인 KF-21N 자체 개발 가능 여부도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해당 연구 결과는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가능성 유무에 따라 기존 경항공모함 도입 사업이 중형 항공모함 사업으로 바뀔 수 있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핵심 무기도 국산화하는 KF-21. 폴란드는 참여 의향 공식 언급. 방사청은 또한 KF-21 전투기에 장착할 장거리공 대지 유도탄 체계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2028년까지 약 1,900여억 원을 들여 진행될 이번 개발 사업에는 한화, LIG 넥스원 등 K방산을 이끄는 방산업체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장거리공 대지 유도탄은 수백 km 떨어진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핵심 무기로 국내 기술로 개발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미사일 등 핵심 무장과 레이더 부품의 국산화 기틀이 차근차근 마련되는 가운데 KF-21 블락 2 사업에 노골적인 관심을 드러낸 국가도 있다.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업체인 PGZ 세바스찬 흐바웩 회장은 인터뷰에서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기쁠 것 이라며 한국 측이 차세대 전투기 연구 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일정 책임을 맡도록 한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말했다. 3. 대륙의 유령 전투기 막아라. 위기감 느낀 미일. 중국과 격차 벌린다. 박수찬의 군.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거칠어지면서 첨단 무기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제공권 장악의 천병 역할을 맡을 스텔스 전투기를 한시라도 빠르게 더 많이 확보하려는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투자를 거듭하며 최신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궁극의 스텔스기로 불리는 6세대 전투기 개발도 추진 중이다. 미국은 한 달이라도 먼저 배치해야 한다. 며 6세대 전투기 조기 개발과 실전 배치 필요성을 강조. 중국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려 하고 있다. 일본도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동아시아 하늘에서 미국, 중국, 일본의 첨단 전투기가 맞붙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위험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미국, 중국보다 먼저 6세대 전투기 배치해야. 중국의 전투기 개발을 경계하는 미국은 중국보다 빨리 6세대 전투기를 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 공군 전투사령관 마크 켈리 장군은 최근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중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 공군이 먼저 차세대 전투기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제20 스텔스 전투기 개발자였던 왕 하이펑은 2019년 2월 글로벌 타임스 인터뷰에서 인공지능, AI, 과드론 통제 능력, 고성능 스텔스 기능, 레이저 무기 등을 갖춘 6세대 전투기를 2035년까지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 추진 중인 6세대 전투기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전투기 개발 방식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이 기술혁신에서 한 번에 큰 도약을 이루는 것과 달리 중국은 점진적인 방식을 적용한다. 중국은 러시아산 수-27과 수-30을 도입. 이를 토대로 J-11과 J-16을 만들었다. 점진적인 기술혁신을 적용, 성능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새로운 기종을 연속해서 개발한다. 실패를 줄일 수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기술의 혁신 속도도 느리다. 하지만 중국은 풍부한 인력과 예산을 토대로 경제성을 무시한 채 신형 기종들을 잇따라 개발하며 기술 발전의 속도를 내고 있다. 미 공군은 2010년대부터 차세대 공중지배 프로젝트 NGAD로 불리는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윌로퍼 당시 미 공군 차관보가 시제기가 비행에 성공했으며 다양한 시연평가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NGND는 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의 전투체계와 기존 전투기를 포함하는 미 공군의 모든 무기를 한데 묶는 최첨단 개념의 미래 전투체계다. 그만큼 매우 복잡한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개발비와 도입비도 막대하다. 미 공군이 2020년대에 NGND 위 초도 작전 능력을 확보하려는 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 이유다.
이와 관련해 프랭크 켄달 미 공군 장관은 최근 NGND는 아직 설계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7년 안에 초기 작전 능력을 갖추려면 이미 제작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단계에 돌입했어야 한다. 미 공군의 기존 구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양한 시스템을 어떻게 융합해 NGND를 구성할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2030년 이후에야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견해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6세대 전투기 기술 격차를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켈리 장군이 미 공군이 적어도 한 달 동안은 경쟁자보다 먼저 6세대 항공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현재 중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 동향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25세대 스텔스기 배치를 확대하며 미 공군의 질적 우위를 흔들고 있다. 선진커 중국 공군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J-22 이미 모든 지역에 배치됐다며 제20대 수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비행거리도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J-20은 2016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됐고 2019년 중국 공군 건군 70주년 에어쇼에서 미사일을 장착한 채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16일 6.25 전쟁 중공군 전사자 유해를 실은 수송기가 중국 영공에 진입하자 J-22대가 호위 비행을 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제공권 장악 등의 임무에 투입될 전력으로 평가된다. 앞서 지난 7월에는 F-35와 매우 비슷한 J-35 스텔스기가 공개됐다. F-35가 엔진이 하나인데 J-35는 엔진이 2개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중국의 스텔스기 전력 팽창에 직면한 일본은 영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20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와 만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등에 대한 협상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F2 전투기가 퇴역하는 2035년을 목표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던 일본은 기술과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영국이 진행하던 템페스트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에 주목했다. 개발비 분담과 규모의 경제 강화를 원하던 영국도 일본과의 공동 개발에 긍정적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영국의 BAE 시스템스가 체계 통합을 맡고 일본 IHI와 영국 롤스로이스가 엔진 개발을 진행하며 미쓰비시 전기와 레오나르도 영국 법인이 레이더 개발을 담당하는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 미국은 미군과의 상호 운용성을 지원한다. 다만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퇴진하고 리즈 트러스 총리가 취임하면서 일본 내에서는 영국 정부가 계획을 수정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양국 정상이 협상 강화에 공감하면서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합의가 올해 말에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양측은 예전부터 6세대 전투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고 요구사항도 매우 비슷하다는 점에서 공동개발에 합의하면 비교적 빠른 속도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6세대 전투기 개발 핵심 변수는 미국과 중국, 일본이 앞다투어 6세대 전투기 확보 경쟁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개발에 성공할 국가는 어디일까? 어떤 나라가 먼저 개발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인가는 관련 핵심 기술의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전투기가 방출하는 열을 관리하는 기술은 6세대 전투기가 갖춰야 할 핵심 기술이다. 전투기에서 첨단 장비의 비중이 늘면서 기체가 방출하는 열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F-35의 경우 F-16보다 5배 이상의 열을 내보낸다. 6세대 전투기는 고용량 네트워크 기술과 인공지능, AI 탑재 소프트웨어, 레이더, 360도 전방위 공격이 가능한 레이저 등을 운용한다. F-35보다 더 많은 열을 방출할 가능성이 높다. 고열이 발생하면 적의 열감지 장비에 항공기가 탐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레이더를 회피하는 스텔스 기술은 무력해진다. 방출되는 열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적의 센서에 탐지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